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드입니다. 금요일날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실적 나왔는데요. 예상치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1.7 정도 예상했는데 2.19 나왔고요. 지금 보통 나오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는 동안은 증시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표로는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173, 4만 건 정도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나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88, 89 정도 예상했는데 86.5가 나왔어요. 근데 좀 예상보다 낮긴 나왔지만 그래도 수치는 잘 나온 거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사람들에게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소비를 늘릴 건가요, 등을 설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인 거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지표 잘 나오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10년물 국채는 지금 1.6 밑으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전에 파월이 계속 금리에서 투자자들을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말까지 다 했었잖아요. 4월 달에는 금리가 내릴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이 있고요. 전에는 원래 2%도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주가 하락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P 500이 월가 평균이 한 4,1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4,000 되면 매물이 나올 거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상향 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또 투자자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UBS에서 기존의 전망이 4,200이었는데 4,400포인트로 상향을 했어요. 4,400이면 여기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리고 저도 약 4,130에서 4,150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빨간 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로 올라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여기를 막고 하락을 아니면 조정을 아니면은 급락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급락이나 조정은 이제 증시의 흐름에 따라 그렇긴 한데 보통은 이 선을 막고요. 약간 내려와서 하락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선상에서 또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좀 늦을 뿐이지 결국 상승은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 준 게 이제 굉장히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로 올라갈지를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제가 영상에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그랬죠. 아마 한 번에 더 불장이 올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선으로 올라서잖아요. 그리고 여기 금요일날 올라섰을 때 이거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좀 조성이 되긴 됐었는데 약간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저의 선을 믿거든요. 그래서 선 위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라가지고 아마 이 아래로 내려왔으면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실망 매물이. 근데 이 부분 주시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끝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실망 매물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주고 대략 그리고 장대 양봉이 어디선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술주 좋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S&P 500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려주고 나스닥이 한동안 좀 저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S&P 500이 나스닥을 올려주고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붐이 일으키면서 S&P 500이 내려갈 수 있는 많이 고점을 했는데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냥 그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술주에 몰빵했다고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기술주가 너무 좋을 거라는 걸 이미 전부터 미줄 여러분한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야기도 S&P 500이 나스닥이 끌어주고 나스닥이 S&P 500를 또 끌어주는,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아마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와서 증시를 더 활활 타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달은 무조건 증시가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요. S&P 500이 위쪽으로 올라가줬잖아요. 이 빨간 선. 근데 이거 지금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선물인데 근처도 못 왔어요. 보통 S&P 500이 굉장히 불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도 웬만하면 쫓아갑니다. 이 위로 올라간 거는 그때까지 가서 봐야 되긴 하지만요. 우선 이 폭은 아마 채우러 갈 거예요. 제가 그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지 대략 한 14,400에서 14,46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강한 경제 지표가 다음 달에 이어질 거고 고용, 소비 지표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특히 4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전에 증시가 올라올 듯 안 올라올 듯 그리고 전에 증시가 내려갈 때 호재거리가 없어요 라고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알면 좋은데요. 지표 같은 게 가끔씩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표가 활활 타오르는 데에다가 나무 장작을 넣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4월 같은 경우는 아마 지표들이 불 지펴진 곳에 석유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고용지표 그런 곳에 계속 포커스를 하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말이 나오는 게 고용지표가요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전에 일을 잃은 사람들이 뭐 히스패닉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되겠죠. 그 친구들이 일을 안 하다가 지금 많이 돌아가서 고용지표가 많이 잘 나오게 되는 거지. 상류층이나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리고 어느 정도 연봉이 되는 중산층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용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저소득층들이 직업을 찾고 돌아가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고용지표가 좋아진다고 해도 금리를 오르거나 뭐 페드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를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 지표만 보고는요. 그렇게 말도 나왔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죠. 주가의 움직임은 하늘이 하는 거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묻지마 장투만 안 할 뿐이지 앞을 예측하면서 어느 게 더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더 나아질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너지 섹터 좋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보셨죠? 뭐 썬런도 금요일날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텐도 양봉은 해줬네요. DQ 이거 차트가 좋아가지고 봤는데 중국주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멈칫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좀 올라온 것 같아갖고 그냥 그렇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연준의 정책이 증시를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도 나왔고요. 연준이 6월에 종합자본 분석을 시행하는데 이게 끝나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화를 하면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까지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4월달 정도에 4월까지는 불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그게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늘어나서 걱정된다는 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가계 자산이 늘어나고요. 정부 부채가 줄어들면 가계 자산이 줄어드는 건데 정부 부채를 줄이면 자산이 줄거나 빚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 부채를 늘려서 경기 회복에 완전 포커스를 해가지고 차라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낫다. 그리고 향후에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낫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산층이나 뭐 스몰 비즈니스에도 아마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갈 거라는 항상 굉장히 많이 힘든 쪽이 속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기업 쪽에다가 증세를 아주 크게 30% 이상 해가지고 튼튼한 주가 흐름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식만 올라가기 위해서 증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튼튼한 주가 흐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좋은 얘기로는 증시에는 현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전에 엔비디아 보라고 말씀드렸죠. 내 주식이 올라가면은 상대방 주식이 올라갈 거고, 상대방 주식이 올라가면 내 주식이 올라갈 거다. 제가 엔비디아 고점 탈환하게 되면 증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고점을 탈환했죠. 고점 탈환하면서 S&P 5 현재를 또 계속 고점을 탈환해 가고요. 그쵸? 그러면서 나스닥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요. 하나 좀 지표를 드리자면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이 만약에 지금 아마존은 고점을 가지도 못했어요. 아직은. 지금 선에 여기 싼 고점을 맞은 상태라서 지금 약간 하방을 하고 장대 음봉을 하고요.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끼역끼역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3430 부근을 뛰어넘고 이게 첫 번째 레벨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 그게 두 번째 레벨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레벨만 거쳐준다고 하면은 아마 주식시장은 계속 줄지 않는 불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존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있었던 아멜 매수점입니다. 아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잡주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잡주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 진짜 잡주야 라고 말해주는 구간 밑으로까지 내려왔고요. 우선 지금적으로는 16불 20전 부근이 마지막 멘탈선 되겠습니다. 밑으로 또 떨어질 수 있지만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바닥인 것 같네요. 하지만 땅굴을 파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16불 40전 부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량주들 그리고 빅테크주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잡주들 그리고 코인주, 스펙주 이런 것들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푸보, 오픈, 스킬즈. 근데 잡주에서도 레벨이 있어요. 우선 보셔야 되는 게 계속 현금이 빅테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량주 쪽으로 아직 현금이 갈 데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는 틸레이, ACB, 푸보, 오픈, 스킬즈, NNDM 등등등 잡주들한테는 현금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주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익절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앞으로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문제긴 한데요. 지금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푸본데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하락세가 더 할 거예요. 왜? 빅테크주들, S&P 500 등등등 우량주들 계속 올라갈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불장은 이어지겠지만 올라가다면 꺾인단 말이죠. 이 꺾일 때는 잡주들도 다 꺾여요. 네. 정말 섹터별로 해갖고 안 꺾이는 종목도 있겠지만 보통은 잡주들도 같이 꺾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내려온 상황에서 그때까지 계속 내려간다 하면 아마 땅굴 파고 저렇게 가면은 아마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봤던 건 시나리오는 4월 말까지 불장인데 5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잡주기가 있는 종목들은 4월 다음 주 말까지나 다다음 주까지 해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반등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밑바닥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흐름을 타도 마지막 멘탈선은 꼭 지켜주고 거기서 꽝 하고 올라가주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잡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월요일부터 상승세 시작하면 좋고요. 근데 우선은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날 다음 주 말 정도로 해서 상승세 타고 그리고 조금 하락 줄 때 내려와서 멘탈선 다시 꽁 해주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찌라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주에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주가 굉장히 약했었잖아요. 뭐 이런저런 해프닝으로 해서요. 하지만 주식은 나왔던 이야기도 사라지고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와서 증시에 반응을 시키기도 하지만요. 나왔던 이야기가 증시에 악재 요건을 했다고 해도 그 뉴스가 사라지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면 중국주도 어느 정도는 왜냐면 증시가 좋은데 중국주라고 마냥 떨어질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바, 줌 이런 종목들이 니오 그 종목들이 계속 내려갈 수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주들의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찌라시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부자 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